다항식 단원입니다. 다항식 단원 설명하기 전에 단항식과 다항식의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 체계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리수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수 말고 수의 친구인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했죠. 이 수와 이 단항식, 다항식 이것들의 연산은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정말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유리수의 연산, 단항식, 다항식의 연산들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1학년 때에도 단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산을 했을 텐데 이 앞단원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단항식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항식, 다항식 연산이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3학년에서도 일부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일부를 합니다. 그것들은 3학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모든 연산을 다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주인공인 수의 체계도 차근차근 하나씩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의 연산, 단항식, 다항식의 연산 이것들이 기본 연산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되게 되는 거죠. 3단원 다항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 때도 나왔지만 동류항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죠. 항이 어떤 것이고 동류항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죠. 3a 더하기 7 더하기 5a 더하기 8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항과 이 항은 서로 동류항이죠. 그 다음에 이 항과 이 항도 상수항으로 서로 동류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1학년 때도 한번 했을 텐데 2학년 때도 확실하게 알고 다항식을 공부해야겠죠. 이것만 알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일단 괄호를 먼저 풀고 괄호가 없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항에 괄호가 있는 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풀어서 모든 항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풀게 됩니다. 모든 항들이 나열이 되면은 거기서 동류항끼리만 서로 더할 수 있죠. 서로 다른 항이 동류항이 아니면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동류항끼리만 더하거나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산은 동류항끼리 연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요 항과 요 항이 동류항입니다. 주황색.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은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5a 두 개를 합하면은 마이너스 8a죠. 그래서 동류항의 합과 차 마이너스 8a가 나왔고 그 다음에 5b와 플러스 b 플러스 5b와 플러스 b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동류항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쳐져서 6b가 되겠네요. 6b가 나왔습니다. 동류항이 아닌 것들은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a 더하기 6b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다항식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동류항을 찾아서 동류항을 계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소괄호와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규칙이 있고요.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도 그 분수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동료항끼리 합과 차를 할 때 분수 계산을 해서 동료항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3학년 때 배우죠.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만 배우게 되죠. 3학년 때 배우는 것보다는 좀 간단하겠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것도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곱셈은 분배 법칙 하나만 잘 기억하면 계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여기 예를 보면은 이 괄호 앞에 곱하는 것을 이렇게 분배 법칙, 이것도 1학년 때 배웠죠. 분배 법칙을 해서 항을 표시를 하고 그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항과 이 항은 동류항이 아니면 더할 수가 없죠. 보통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다는 것은 이 두 개는 서로 동류항이 아닌 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해서 괄호를 다 푼 다음에 여러 개 나열된 항 중에서 동류항을 찾아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면은 빼기가 나온다는 거 말고는 아까 설명한 분배 법칙과 똑같습니다. 나눗셈의 경우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그 뒤에를 역수로 해서 곱셈 계산하면 되죠. 곱셈이나 나눗셈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은 아까 말한 것처럼 3학년 때 배우게 되죠. 3학년에서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3학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겠죠. 사칙 계산이 혼합된 식의 계산, 아까 다 설명드린 거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식도 우리는 잘 할 수 있겠죠. 쉽게 연산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것을 역수로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는 분배 법칙으로 이거를 나열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항도 분배 법칙으로 이거를 나열을 하면은 이렇게 항의 나열로 전개가 되고 이 중에서 동류항 이것과 이것이 동류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15x가 되고요. 여기 8x 제곱 2차 항이 있네요. 8x 제곱 2차 항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류항의 합을 할 수가 없고 여기 8x 제곱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상수항도 그대로 내려와서 8x 제곱 더하기 15x 플러스 3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적용시켜서 식을 전개하면 복잡한 식도 쉽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거듭 제곱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동류항끼리 더하는 게 덧셈 뺄셈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하면 복잡한 식도 풀 수 있게 됩니다. 2학년 때는 다항식의 연산이 내용이 많지가 않네요. 3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은 단항식, 다항식 연산을 나머지 다 배우고 연산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